얘기가 절대적으로 이건 그런데 당장의 바깥의 현장에 나가서는 그걸 생활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이거지. 어떤 체제 속에 틀 속에 갇히다 보니까 그대로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 쉽게 말하면 선생님들 하나의 컴퓨터를 만들어가지고 그대로 입력시켰다가 그대로 틀어놓는 거에는 안 된다는 얘기가 되니까 제 얘기는 안 맞지. 그러면 이것이 지금 현재 이 이해창 씨가 아마 상당히 교육 혁신을 위해서 참 혁명적인 그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애는 쓰시대요 보니까. 뭐 그뿐만 아니고 이번 세정부에서는 좋은 뭐 아이들 가지고 많이 하는 걸 보니 참 마음은 좀 기쁘기도 하고 동경도 가고 그러던데, 사실 저는 이 얘기를 누구하고 하고 싶은가 하면 문교부 당국자들 아니십니까? 이분들하고 어떤 기회가 있으면 얘기가 좀 됐으면, 이게 뭐 어떤 제도적 측면, 뭐 일부 국소적인 학교 문제로 해결돼서 될 문제는 아니고 정말로 글자 그대로 어떤 혁명이 일어나야 되겠는 게 교육혁명이지. 그러니까 그 혁명은 뭐냐면 이념의 그 어떤 혁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이해를 못하겠는 게 뭐냐면 아주 근세에 있었던 독일의 니체 같은 철학자도 보면은 뭐 대단한 어른 아닙니까? 자라투스트라는 뭐 이렇게 말씀했다 한 뭐 유명한 조선학인 어른. 이분이 융 같은 분은 프로이트의 후대에 나온 분입니다만 그런 분들 능가한 심리학을 다 뚫고 올라선 분이거든. 프로이트의 그 어떤 이 정신 철학을 밟고 올라섭니다. 이런 분도 이 니체의 사상에서 이렇게 또 특히 제가 참 존경하는 어른 중에 토인비라는 미국의 유명한 사학가이죠. 영국 사학가인 토인비. 근데 이 어른이 니체에 너무 많은 영향을 받았다 이랬거든요. 그럼 저는 처음엔 뭐 그런 어른이 어떤 분인가 그냥 뭐 짚고 넘어갔는데, 아니 막상 이 교육 현장에 제가 제 나름대로는 촌에 있으면서도 애들 데리고 한문은 일단 같이 갔어요. 제가 사는 동네가 그야말로 그건 뭐 이 깡패들 생산하는 깡패 생산하는 공장이었어요. 그 동네. 그 100 정도만 살고 큰 울도 담도 없는 그런 동네에 말이죠. 제가 난 고향은 아닙니다만 6.25 사병 후에 이사로 가고 그런 데 살아요. 그래서 제가 참 몇 달 동안 옛날 그 멍석 아시죠? 멍석 그걸 여름 장마에 미끼를 떨자서 그 학교 한번 들고 들어가 보니까 교원 선생님들이 뭐 좋아서 한번 해봐라. 애들이 장난하니까 그 막 기름을 갖다 막 뭐 불을 이렇게 켜놔야 되니까 잠깐 학교를 태워 먹을 뻔한 일도 있고 그래서 아예 안 되겠다. 마당에서 멍석 미끼 떨려가면서 한 석 달 하고 나니까 그 부모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십니까? 기적이 일어났다 이거죠. 신문을 첫째 볼 줄 안다. 애가 이상하게 달라졌다 하는 얘기. 그러면 니체의 사상은 과연 무엇인가? 그 니체라는 사상은 왜 내가 니체를 예를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한 이 그럴문이 바로 여기에 속하기 때문에 그래요. 초월의식을 얘기했거든요. 이분도. 이 니체도 뭘 자기가 얘기한 사람이냐면 초월의식을 이 양반도 얘기했어요. 초월. 이 초월의식을 이 양반도 얘기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초월의식이지. 이 초월의식을 이 양반이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보다 훨씬 앞에 있었던 양반들, 서가세조님하고 같은 시기에 있었던 공자시대와 같은 분이 그리스의 유명한 피타고라스 같은 양반. 이 양반도 보면은 완전히 뭐 이 세상의 교육을 지향하는 바 그 초점이 어디 있었냐. 그 양반의 의식 세계가 어떤 게 있느냐. 교육의 목표가 없는 초월의식이었어요. 초월의식. 그 초월의식을 이 양반들이 일생 동안 얘기를 하려고 몸부림치다가 심지어 뭐 또 역시 뭐 소크라테스부터 양반은 그 양반도 감성에서부터 감성을 밟고 이성으로 올라가자는 얘기가 좀 비슷하지. 근데 이것이 군대 교육이었는데 어째 오늘날 이 교육은 이상하게 안 됐습니까? 아다시피 글자갈치 주는 거, 글자갈치 주는 거에다가 어떤 뭐 체제나 어떤 정치 뭐처럼 이렇게 어떤 틀에다가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는 산업, 쉽게 말하면 산업인간을 만들어내는데 그거 받아보니까 선생님들도 보면 제품이 되고 말합니다. 그러니 본디 이 서성의 목적이 영 달라졌지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선생님들과 시간 나는 대로 이거는 계속 한번 해볼 작전입니다. 선생님들이 뭐 오시든 안 오시든 계속 듣는 자가 있다면 첫째 녹음이 되고 있으니까 녹음을 좀 해놓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까지 많은 교육자들이나 논문 거 제 주변에도 박사 지금 교육대학에 지금 나가면서 박사 고수인 사람, 석사 고수인 사람 가지고 논문을 나한테 가져와서 보여주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러한 논문 형식, 예를 들면 나는 누구의 책을 믿고 읽으니까 나의 생각은 이렇다 하는 식으로 안 있습니까? 그야말로 편견, 일지, 반해. 그것도 일단 나무 논리에 어떤 나무 사고에다가 갖다 맞추는 작업에 열심히 한 그런 글을 박사학위고 석사학위를 받아서 현장, 교육 현장에 나가면 첫째는 애들이 안 듣습니다. 지금 오늘 전이 안 오시는데 지금 이 부산에 경제인 협회 회장이라는 양반도 모 대학에 지금 강의 나가시는 오늘 오시게 됐었어요. 자기가 전공이 건축학인데 건축학을 박사학위까지 받은 양반이 건축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라고 하면 못해요. 집 짓는 게 건축이지. 국민학교 1학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국민학교라 그럽니다. 초등이라는 말도 없는 말을 모두 쓰고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초등이라고 내가 강가에 가다 하다가 그냥 내 입에 나온 대로 편리한 대로 말씀하는 게 이해해 주십시오. 생긴 대로 놀고 있는 대로 말하는 게 좋지 괜히 그 어려운 단어 잡고 축대 썼던 데가 이익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대학을 나오거나 박사학위를 받아도 똑같은 현상이니까 이건 그 문제점이 어디 있느냐. 이런 양반들 니체나 아까 얘기한 피타고라스나 아리스토텔 그전 아레도스 탈레스 같은 양반들 그 숱한 성인들이 뭘 어쩌자고 했는가 하는 그 목적의식을 우리가 그들 전수받지 못해서 그렇거든요. 그분들은 현재 지금 나의 육체로부터 그리고 영혼으로부터 그 더 높은 초원을 초월시키면 초월의식으로 그 더가는 얘기를 계속 우리들에게 주장하시거든요. 그러다가 나쁜 시대에 만나야 모두 사형까지 받고 이랬지. 그러면은 지금 제가 이 신사고 시대 교육론인데 말하자면 이걸 말하는데 신사고는 제가 어디까지 신사고를 하는 거 있어요. 2500년대. 저는 제가 알기로 내 이 의식이 지금 2500년대 살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2500년대입니다. 2500년대 왜 2500년이냐면 2500년 후에는 그야말로 지구상의 모든 존재가 없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그러면 2000년도부터 500년간 사고시대가 있는데 지금 선생님들이 참 불행하게도 이 시기 바뀌는 시대에 지금 머물고 계십니다. 지금 솔직히 이래도 저래도 못하고 내가 잘 알아요. 교수 선생님들은 이래도 살판, 죽을판, 난장판, 무슨 판 가대 열판이 있다나 그러지. 응? 무슨 장미판 같다고 그러지. 지금 내 아는 학교 고등학교나 중학교 선생님들은 진짜 죽을라 해요. 학교 가기 싫다 해요. 아들이 무섭다는데 얘기할 게 뭐 있어. 그러니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과연 이게 왜 그러냐면 벌써 지금 현재 이 초등학교 선생님들 맡고 있는 아들은요 2000년대 의식을 2500년대 의식은 아닙니다만 2000년대 의식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뱃속에 나오면 3살 먹어요. 우리 3살. 내가 이제 올게 한갑인데 내가 이 세상에 나와서 3살 먹을 때 의식을 요새 아들 나오면서 가지고 나옵니다. 이게 이제 문제라. 우리가 이 교육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첫째는 그 시기를 읽지를 못해요. 지금 요즘 나는 아들은 오장육부가 어떻게 생겨가지고 나오는가 아주 이거는 컴퓨터처럼 편리하게 가지고 나온다 하는 걸 생각을 못하시고 뇌 세포도 있잖아. 이 뇌 세포가 선생님들하고도 약간 차이가 있어요. 지금 나온 아들은 쉽게 말하고 어떤 면에는 플라스틱으로 영원히 썩지 않는 걸로 만들어져 나오죠. 그리고 또 더 이 묘한 영감은 쉽게 말하면 정신연령으로 말하면은 보통 7살을 10살, 20살까지 가지고 있는 아들이 있어요. 초등학교에. 여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시기가가 벌써 7살이나 20살이 먹은 아를 선생님들이 한번 지도하려고 해보세요. 가장 속으로 웃습니다. 선생님들 보고.
왜냐하면 선생님들 가르치는 건 언제 끼냐 하면 이게 언제 맞느냐 하면은 6.25 사변 나가지고 한 40년서부터 60년, 70년대 사고방식 거기거든요. 맞잖아. 선생님 배우신 것도 거기라. 이걸 가지고 계속 써먹으니까 뭐 2탕, 3탕 해서 그걸 방법 그냥 그대로 자꾸 돌리니까 애들에게 아무런 영감이 주지 못하고. 그래서 이 교육이 실패다. 그러면 제가 왜 이런 말을 쓰느냐. 니체라든가 뭐는 성자님들이 바로 초월의식을 주고자 했다 하는 의미에서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글자 아니습니까? 그건 영어든 불어든 스바나어든 그건 뭐 범서든 간에 우리 한문이든 무슨 글자든지 글자 안에는 초월의식이 있다. 이걸 지금 말씀드리기 위해서 걸월문이라 이럽니다. 이 걸은 집글자입니다. 물론 집이라 어떤 털이다 이 말이죠. 털을 벗어난다, 뛰어넘는다, 뛰어넘을 월자입니다. 건널 월. 그 다음에 이 문인데 그러면은 잠깐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예술 있지 않습니까? 춤, 음악, 미술 이런 예능계가 아니습니까? 이것들은 무엇에다가 초점을 뒀느냐? 한결같이 인간을 초월의식으로 유도하는 전부 하나의 어떤 사닥다리 있잖아. 딛고 올라가는 어떤 사닥다리로 금전다리로 응용했던 겁니다. 하나 좋은 예를 든다면 피카소가 그 태아를 많이 그려도 어째 보면은 그 미친 사람 그림한 것을 띠까 그러면 얇았지만은 그분의 의식 세계는 어떠냐 하면은 완전히 초월을 해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내 그림, 선생님 그림은 어떤 유형의 그림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물으면 나는 근본적으로 어떤 스타일을 갖고 있지 않다. 그 그림이 어떤 스타일을 갖고 있다면 이미 예술로서는 실적이다. 모든 틀로서부터 해방하는 것이 예술이다. 발화하거든. 또 그분의 말씀 중에 과연 초월의식을 갖고 있나 없나 하는 좋은 예가 있습니다. 그대와 나는 서로 주고받고 대화를 하지요. 그러나 나는 이미 지금 여기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깨달은 사람만은 못하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선생님 그림 어떻게 평가합니까? 평가할 수 있는 그림은 그림이 아닙니다. 이랬어요. 이건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어떤 관념이나 이념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무한한 어떤 무격의 어떤 그 인격을 성취하는 걸 그런 분들은 간접적으로 예술을 통해서 성취했던 겁니다. 또 하나 더 놀라운 사실은 보세요. 음악가. 내가 늘 자랑 삼아 얘기합니다만은 베토벤 같은 양반은 완전히 기로음악 행사람이 아니다 말이에요. 기가 먹었는데 지금까지도 명곡을 남겨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 어느 명곡을 이렇게 집안의 괴로운 일, 슬픈 일, 마음을 달래는 일로 이다가 꺾고 말이지 음악 감상을 통해서 정신 안정을 많이 얻었다는 얘기를 내가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뭔 얘기입니까? 어떠한 이 세상이나 어떤 정신적 고뇌 틀에서 벗어나는 어떤 일조를 하셨다는 얘기가 안 됩니까? 그것뿐이 아닙니다. 내가 아는 많은 음악가들 보면은 그분들은 사생활을 내가 많이 나름대로 어제 주워 듣고 본 일이 있는데 한결같은 게 있습니다. 나는 음악을 기로 안 했다는 얘기가 똑같은 대답이 있어요. 이게 여기서 벌써 우리는 다른 어떤 사고를 그분들이 가진 사고 영역을 어찌는 성취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걸 듣지 않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제가 그 얘기를 지금 한 모양이거든요. 이 미술이라는 것도 아까 얘기처럼 그렇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미술을 3살 국민학교 그 당시 2학년 때 나는 깨달았어요. 개인적으로 깨달았어요. 그 당시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내 손이나 내가 펜을 쥐고 있던 물감을 쥐고 있던 이것이 자연대로 움직여야 된다 하는 그러한 어린 소견으로 저절로 신내린 사람처럼 필대가 저절로 불불불 굴러 풀이 땅에서 났으면 땅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고 네? 산이 저기서 구불구불 기미로 왔으면 저 꼭대기에서부터 구북한 대로 설설설설 기미로 오니까 산등성이가 되고 골짜기가 되고 하더라. 그리고 완전히 원령질적으로 보는 법을 배웠어요. 지금 저희는 한 송이 꽃을 보면은 이거는 절대 아까 방금 말씀처럼 언제든지 인간은 편견밖에 못 봅니다. 3분지 2는 못 봐요.
많이 봐야 3분의 2를 본다. 그러면 평균 어디까지나 진짜 그림 뒤에 있는 그림은 못 그리지 않습니까? 안 보이니까. 그러나 진정한 그림은 저 밖에 있는 것도 그려야 된다. 진짜 뒷면도 그려야 되는 걸 어릴 때 그걸 깨닫고 그렸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린 그림이 완전히 원념질로 그려지기 때문에 나무는 둥글둥글하게 둥그니까 둥근 것이 그려지고 색으로 적당히 이렇게 그려서 뭐 이렇게 원통으로 이렇게 그린 게 아니고 완전히 둥글둥글둥글하게 그렇게 그려지더라. 거기에다가 서양식으로 무슨 명암을 넣고 하는 그러한 공작을 쓰지, 작은 방법을 쓰질 않았습니다. 그 선생님이 보시고 참 놀란 일이 있어서 저는 조그만치 학교 다닐 때까지도 그림을 선생님이 나하고 그림을 이렇게 같이 놓지는 않으셨어요. 학생의 그림으로는 있을 수가 없어서 아마 그랬다고 선생님 후일 고백합니다. 자, 이건 뭔 얘기냐 하면은 나는 그때 벌써 이 초월의식을 보고 있었다. 개인적으로. 나는 딴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저 짝을 투시해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앞면에서 보이는 입만 그린 게 아니고 뒷면에 있는 입도 그렸다. 그건 어떻게 나타났든 나는 그걸 보고 그랬다. 이것처럼 어떤 초월의식을 봐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교육의 있다는 개념부터 한번 들어가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 교육이라고 하는 교는 아시다시피 잘 아시는 글자들이 가물 통 요새 안 쓰니까 일단은 이걸 한문 공부가 일단 안 되고는 제가 아는 우리 이 동양 사람은 진리로 접근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거나 불어나 이런 사람들 보니까 그분들은 어떠한 진리를 하나 표현하기 위해서 많은 장편 소설적인 해석이 있더라고요. 어떤 글이든지. 그렇지만 우리 이 아다시피 한문에는 장편 소설적인 의미를 단 글자 한자에다가 압축시켜가지고 이게다가 다 입력을 시켜놨다. 그러면은 이 교로 우리 한번 잠깐 얘기해 봅시다. 교육 이랬을 때 교로 들어가면은 어떠한 영역이 있었느냐 하면 잘 아다시피 우리 스카모니 시대, 공자 시대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노자, 장자가 모두 있습니다만 교육에는 실제로 어떤 방법이 있었느냐? 깨달음을 요구하는 각교가 있었다는 거죠. 각교, 깨달음의 교, 각교가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그 초월의식으로 바로 들어가는 교육을 했다 이거죠. 그러면 이건 누가 했습니까? 아다시피 스카모니가 하시고 그 다음에 노자가 조금 근사하게 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종교를 했습니다. 종교를 했기 때문에 많은 종교들이 인간들의 심성을 풍요롭게 하는 방법을 많이 가르쳤다는 거죠. 종교를 했다. 그 지구상의 많은 종교는 쉽게 말하자면 오늘날 이 교육의 모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설교를 했다. 설교를 했다. 설교가 지금 아다시피 선생님들 하고 있는 그 논리적이고 입으로 말하는 거지. 책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거지. 소설이나 글자로 문자로 써서 이식을 전달하려고 했던 거. 이 방법은 지금 근세에까지도 그대로 쓰고 있지. 그러면 선생님들이 먼저 이걸 애들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이 교육의 방법에 있어서 이런 방법이 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제자에게는 어떤 방법으로 내가 얘를 지도해야 되겠다 하는 어떤 지혜로운 방편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뚜렷하게 자기 내면에 정리가 안 된 상식권 밖의 양반은 천편일률로 교과서적으로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애들에게 아무런 무엇을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좋은 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그 우리 동네에 살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구포입니다. 내가 20대 살았는데 그 같이 그 공부하는 아들 중에 뭐 어떤 애가 있었는가 하면 집안이 하나 못 사게 그런지 좀 도백근성이 있는 젊은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땐 걔는 나보다 나이가 좀 많았을 겁니다. 그래도 뭐 나한테 와서 뭐 이런 거 믿게 뭐 공부를 한다고 이러니까 만나서 선생님하고 나 무척 좋아했어요. 근데 동네에서 야단났습니다. 물건이 없어서 저놈이 가져왔다 이래가지고는 그것도 뭐냐 하면 짐승을 가져와서 닭을 가져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뭐
우리 그 집에 와가지고는 쌀가게 간 건 얘기할 것도 없고, 그건 또 괜찮은데, 동네에 누구 집에 닭을 한 마리 가져갔다 이래 놓으니까, 이게 이제 선생님들도 그렇습니까? 선생님 제자가 뭐 이상한 애 보여서 대부분 선생님이 나쁜 놈 하고 막 와서 항의를 하죠. 아, 이게 큰일 났는 기라. 그래서 쌀가게는 좋은데, 니 지금 그 산 물건 어디에 놨노? 하니까, 왕하게 갔다는 기라. 그래서 이상하게 내가 가고 싶은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집 뒤에 가면은, 지금 거기 어디냐 하면은, 저게 부마 고속도로 난 자리입니다. 만덕 이런 넘어가면은 그 밑에 그것을 다리 있죠. 낙동강 가는 다리 못 미쳐 가면 옛날에 그 공동무지였습니다. 밤에 그게 막 보면 막 번쩍번쩍 도깨비리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 많이 보고 그랬고. 이상하게 내가 그거 가고 싶어가지고 가니까 그 공동무지 붉은 흙이 돼 있는데 땅이 덜썩덜썩해. 이놈이 급하니까 공동무지에다가 산처럼 생미장을 해놨는 건데 내가 가니까 이놈 다리 살이 돌라고 부닥부닥 하는 바람에 땅이 덜썩덜썩해. 그거 모르고 갔으면 기절 초풍할 일이지. 그 옆에 뭐가 뭐 유령이라도 필요하면 어떻게 그래, 공동무지에서. 그래가지고 그 집에 돌려준 일이 있었는데, 그때 내가 가는데 한 마리 명언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여기서 말하면 나는 각교를 썼지요, 각교. 가르치는 가를 제도하는, 지도하는 방법에 설교를 안 했습니다. 이놈아, 그러지 마라, 어째라. 천편일률로 대다수 사람은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안 드러납니다, 이거는. 그렇다고 종교적으로도 안 했습니다. 종교는 나는 지금도 신문이 나요. 안 돼. 종교로도 사람이 안 듣습니다, 지금. 이 각교 방법을 썼어요. 어떻게 각교를 썼는가? 내가 봤지. 나도 모르게 여기 오고 싶어서 왔어. 어쩐지 여기 오고 싶대. 응? 내가 너한테 뭐 가져갔다 소리도 안 했잖아. 그러니까 한번 요거만 두고 생각해봐. 어째서 내가 이런 명일인데 천명일이가 네가 감차는 이 달거 있는 처소까지 올 수 있느냐. 나는 너도 나도 모르는 사실이지만 나는 내면으로 영감으로 깨닫고 있는 바가 있었어. 분명히 어디 가면은 그 닭이 나는 저 먼 데 있었으나 그 닭이 살려달라고 아우성 치는 소리를 나는 귀로 들었거든. 그 소리만 하고 왔어요. 근데 그 후일에 와가지고 반성을 하고 다시 마음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난 다음에 실제로 그럴 수가 있느냐고 묻더라. 네가 항상 어떻게 하면은 나머리에서 좋은 일 할까만 생각해봐. 나도 모르겠다. 내가 어째서 네가 그게 감찼니 난 그것도 모르고 나는 그게 가고 싶어서 네 알다시피 가고 싶어서 갔지. 내가 너 뭐 부채 갔다 해서 간 것도 아닌데 내가 가고 싶어서 너 있는 그 자리에 가니 닭이 나올 온 동네 사람이 안 봤느냐. 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는 이렇게 내가 얘기를 했어요. 내가 닭고기가 좀 먹고 싶어 가지고 내가 여기 감차 놓은 거라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 놓으니까 그 다른 사람들이 반은 믿는 사람도 있고 전혀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나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 자리에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 후일에 찾아서 아까 방금 얘기 같은 그런 사단이 있었다 이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 제자의 아픔을 내가 고통을 그 죄를 대신 내가 짊어졌을 때 가에게 줄 수 있는 정신적 충격 같은 거 이런 걸 제가 말하는 이 안에서는 각교로 넣습니다. 그러나 실제 각교는 이런 건 아니죠. 명상시키는 걸 말합니다만은 좌우지간 그런 종류였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이 타수는 이거는 뭐냐, 이 각도로 이게 된 제도가 되거나 그 사람이 충격을 받아버리면은 이거는 그야말로 제약이 뿌리채 달아나서 영원히 가가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지. 이런 방법론. 또 하나는 이 종교적으로 했다 하는 거는 아다시피 부처님도 보면은 처음에 많이 생각했다는 기록이 있죠. 야, 나는 이게 내가 이게 필락한 이 법이 들어줄 사람도 없고 이거 믿지도 않을 뿐인데 아이고 할 수 없다. 삼세 제불이 부처했는가 보니까 방편 3가지를 썼더라. 그 3가지 쉽게 보면 이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기라. 공자님도 그랬어요. 공자님도 세상에 나와서 가만히 생각을 했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있는 이 인류에게 이 중국 그리고 우리가 산동 반도 이 아시아 사람들에게 내가 뭘 줄 수 있을까? 뭘 필까? 그분도 그랬어요. 무슨 돌을 필까 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서쪽에 저쪽 인도에는 스카모니가 각교를 피고 불불 피다 했잖아요. 그 각교 아닙니까? 불이 붙다 깨달으면 각교를 피고 그 다음에 저쪽에 진짜
파남성 겨짝으로 보니까 그 노자가 세상에 나오셔가지고 이미 독을 피더라고. 도라는 건 뭐냐 하면은 완전히 머릿속으로 들어가는 건데, 머릿속으로 들어간단 말은 뭐냐면 그냥 오직 한 가지 일만 합니다. 아무 하는 일이 없어요. 있다면 뭐냐면 모든 행위나 사명까지도 의식하는 거야. 내가 생각하고 내가 걷고 먹고 앉고 온갖 내 몸에 일어나는 거, 자연의 바깥에 눈앞에 감각의 육감으로 드러나는 일, 이거를 그냥 의식만 해. 노자의 도는 그걸 무의도라 그럽니다. 그래 공자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아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동양 아시아 사람들한테는 석가모니나 노자가 쓴 방법 가지고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 만주 이자 고원 아시아 사람들 사는데 이와 맞답니다. 한번 와보니까 산에 가서 수렵인들이 그 당시 뭐 산에 가 짐승을 잡아먹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 좋은 뭐 토끼나 뭐나 연소나 뭐 잡아가지고는 살점을 갖다가 전부 힘센 젊은 놈들이 다 뜯어먹고 훨씬 놈에게는 삐딱을 주고 고래장하는 걸 봤다. 그것은 나는 안 되겠다. 내가 사는 이 동방에는 예의로서 다스리겠다. 이래서 동방예의지국입니다. 선생님도 지금 현재 알고 계시는 이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을 어떻게 착각하고 계시는가 하면 동방 사람은 예의에 아주 참 뛰어난 민족이고 천천적으로 예의에 밝은 민족이라서 공자님도 내 동방예의지국을 했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 그러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의가 바른 민족에게는 예의를 가르칠 이유가 없습니다. 그거는 있을 수도 없는 얘기라. 선생님들한테 누가 착한 일 하시오, 뭐 이런 일 하시오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이런 쉽게 말하면 종교적이 못할 종교가 있는 것이고 예로서 다스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설교로 핀 것이 오늘날 일반 교입니다. 도산 서원이니 그 다음에 서원 벌서자로 시작한 거 있잖아. 이거는 전부 이게 우리가 쉽게 하면 설교인데 하나의 이 설을 가지고 학설을 가지고 가르치기 시작했다 이거죠. 이 설교적인 방법이 오늘날 현대 아다시피 이게 설교 오늘날 이 교육은 그 비조가 어느 나라는 독일입니다. 그래서 교육에 있어서는 독일이 제일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 독일 갔다 나와 가서 이 교육받아온 선생님들 교수님들을 만나보세요. 아주 다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도 어떠냐? 이채가 독일 양반입니다. 이채니 뭐니 제 양반들은 동서고금에 있는 성자들의 의식을 그대로 그 교육에다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거를 심불로 해가지고 교육의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보다 앞섭니다. 일본이도. 그러면은 이 설교적인 방법으로서 나온 것이 오늘날 이 문자인데 문자가 본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한 것이 이 구럴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방법이 아닙니다. 사실 선생님들이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은 다소 많이 지금은 발달되고 진전된 바는 있으나 거의 그 내막은 비슷합니다. 뭐냐면 저도 옛날에 해방되던 애 학교 가야 되는데 해방된이라고 촌에 가보니까 학교를 우리 한국 사람이 가서 다 부숴가지고 학교를 좀 못 갔어요. 그러다가 빨치산들 살에 이래저래 하다가 빨치산들이 그 동네 면사무소에 불을 지르는 바람에 호적 처분이 없어져가 저들은 멋대로 호적을 막 갖다 그리는 바람에 내 나이가 본 나이보다 3살 지금 적어요. 호적은 40년생으로 되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결론이 왔는가 생각. 학교를 다닐 수가 없게 묘하게 그 공백기간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글 배우는 공민학교라는 게 만들어져 가지고 공민학교 가가지고 누님 같은 양반 아니면 아우 같은 사람한테 가서도 여기 가이가 의거를 배운 나는 안 그랬습니다만은 좌우지간 내가 그렇게 한 걸 봤거든요. 그런 시대에 살아. 쉽게 말하자면은 전부 그저 문자나 읽기 하는 급급해가지고 위에 뜬 단어 외우게 하는데 급급했다 이 얘기라. 그 교육이 지금까지 내려왔어요. 이게 너무나 잘못됐다. 본래 그런 게 아니거든요. 본래 여기서 설교를 하자는 것은 그 뜻이 아니었어요. 어떤 뜻이냐면 글을 문의 목적이 글을 문을 쓰기자.
글로부터 초월, 글자를 딛고 제짝으로, 쉽게 말하면 금전가리, 진금가리를 딛고 제짝 동네 건너가게 하자. 이런 뜻으로 문자를 가르쳤던 겁니다. 그러면 한번 볼까요? 저 아주 좋은 예를 하나 봅시다. 이거 아주 난 좋은 예로 이 글을 문자의 글자 때문에 내 예를 하나 신청전을 한번 들겠습니다. 이 신청전에 있는 그 얘기가 본디 그 신청전은 이렇게 써요. 신과 신자가 아닙니다. 신청전입니다. 이 신청전은 어디 나오냐? 법동자 서라집에 있어요. 서라집. 지금 선생님들도 이게 문학적으로 깊이 이해하고 계셔야 되는 것이 이 전자가 붙으면 불전서라집에 전자 딴 겁니다. 불전서라집에 전자 딴 거예요. 예를 들면은 손오공전 무슨 전자 모두 많이 않습니까? 춘향전. 손오공전 얘기도 법동자 서라집에 있는 그러한 모델을 따가지고 만든 거고, 네? 전부 전설로 내려오는 이손 얘기 같이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얘기를 대마를 바꿔가지고 그 안에 어떤 논리를 이렇게 홍길동전 같은 얘기는 얼마나 옛날로부터 많이 전해왔습니까? 꼭 홍길동이가 아니더라도 또 그뿐만 아닙니다. 그 무슨 장화홍련전 같은 그런 얘기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 이 문학계에서 요즘 구비문학이라는 걸 하나 또 분류를 했어요. 문학에. 구비문학에 가면은 전설, 여태까지 내려오는 전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분류하는 거죠. 그래, 구비문학 입으로 말하는 게 이제 비석이다 해서 비석 비자 쓰죠. 구비문학이라는 걸 만들어 구비문학과에 넣어놨는데 난 구비문학과에 넣으면 구비문학하는 양반들이 정말로 여기 신청전이나 장화홍련전이 전자가 붙는 의미 속으로 난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 전자를 겨우 알고 있는 것이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기록이다. 이렇게밖에 이해를 못해요. 그렇게도 이해가 되질 않아요. 이게 답답한 노릇이다. 모든 이 전자가 붙는 기록의 소설들은 어떠냐 하면요. 일반 소설, 오늘날 문학은 이건 현대문학은 글이 아닙니다. 저 개인적으로 글로 저도 안 해요. 저도 뭐 이상한 장난, 글장 장난하지만 웃기는 얘기, 실제로 저는 사고 싶어서 하지 않아요. 이러한 얘기를 전해보자 저다 끌적거리고 있지. 이게 글도 아닙니다. 저는. 한문 선생님들 그런 거 안 그런가 보세요. 장화홍련전이나 옛날 고대 내려오는 모든 전자가 붙는 건 보면요. 특히 저 중국에 있는 고대 전설 내려오는 얘기가 많지요. 전자가 붙는 게 많잖아. 무슨 전도 있고 뭐 있잖아. 이거 보면은 시공을 달았어요. 시간과 공간을 시기는 시간과 공간을 달았다 이 말이에요. 첫째는 시간으로는 3세를 달았어요. 과거 전생은 어떻고 현재는 어떻고 미래는 어떻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조사해보세요. 안 그러나. 이게 지금 전설도 모르고 소설도 모르고 무슨 논문도 모르고 말이죠. 무슨 문학해가지고 이 예를 하나 든다면은 아주 우리 현대 구비문학에서 제일로 쳐고 있는 전이 있습니다. 금오전. 네? 금오설화. 네? 이걸 아주 멋지 쓰는데 그거 전부 옛날 고전에 나오는 전자가 붙는 논리라 그게 문학 그 대마가 흐름이 그래요. 지금 선생님들은 어떻게 지금 아들을 가르치고 있는가? 잘 못되게 현대문학적으로 가르쳐요. 일기를 써오너라 이거. 일기 방식이라. 일기 쓰면은 그걸 오늘 뭐 했습니다 하면서 우리 손자부터 보면 잘 적었다. 세상에 보십시오. 사람이 어떻게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자기가 한 일밖에 없습니까? 밤에 잘 때 밤 얘기도 써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일길설 하지 말고 일, 야, 그러니까 야는 밤에는 막 잤으면 꿈도 꿨단 말이에요. 네? 일, 야, 목육이라 하면 안 되고 명상기라 이렇게 적어요. 명상기 뭐냐? 학교 가다가 이렇게 괜히 이렇게 앉아가지고 혼자 이렇게 공부 시간에 나는 한없이 하늘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대. 이때는 시공을 초월해야 돼요. 그때 선생님들이 너무 봐가 과음 들이지 말라고 가만히 두라고.
가는 깊은 산, 지금 산매 중에 들어가 있다. 맞지요? 어떻게 사람이 일기만 씁니까? 일기 형식으로 된 게 오늘날 문학입니다. 내가 이래서 더러고 사는다. 네? 유명한 양반들 글 한번 보세요. 안 그런가? 나는 어딜 갔다 어딜 갔는데 어떠고 앞에서 저쪽 가는데 책 페이지 밑장을 넘겨. 그걸 문학이라고 하는데 그게 뭘 우리에게 줍니까? 도대체 뭘 주자는 겁니까? 주자는 건 초월의식을 주자는 데 목적이 있어야 안 됩니까? 안 그래요? 초월의식이 뭡니까? 왜 배우느냐의 목적이 초월의식이 있어요. 우리가 시구하는 목적이 초월의식이 있어요. 초월의식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배우자고 시구하는 교육의 목적이 저 높은 하늘에 뭐가 있습니까? 자유, 평화, 사랑, 행복이 거기 있어요. 그 안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고전에 내려오는 전자가 붙는 기록을 한번 가서 다시 읽어보세요. 선생님들 내 말이 안 그런가? 반드시 과거에 이 양반은 하늘에서 스카모니는 하늘에 도리천에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중국에도 고대의 어떤 우리 당군도 보면은 옛날에 하나님의 함이 있었고 한어를 통해서 어떻게 저떻고 이렇게 이게 뭡니까? 시간적으로 유구함과 또 그다음에 그 영혼이 거제와 현재와 미래 상을 다 가지겠다. 거기 붙어야만 이 전자가 붙어요. 이 전자가. 그런데 정하면은 무슨 우리 뭐 해방 후에 뭐 아니면 2조 때 뭐 어떤 양반들이 소설 형식으로 쓴 뭐라고 이런 식으로 얕잡아 모두 평가하고 있는데 이런 사고 개념을 가지고는 교육 현장에 서시는 선생님들부터 큰 문제를 씨를 뿌리고 나쁜 씨를 뿌리고 있다. 이걸 바로 제대로 전달을 못했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사실 그런가 안 그런가. 선생님들도 어쩌니까 밤에 분명히 어떤 꿈꾸는 게 있어요. 밤에 어젯밤에 내 잠도 한시간 못 잤으면 못 잔 기록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 삶이라고 하는 거는 어제, 오늘, 내일 쉽게 말하면 오늘 일기가 있고 저녁이 있고 내일이 있는데 왜 시간적으로 삶을 다루지 못하느냐. 그래서 나는 앞으로 내 이것도 어디서 이걸 만들었냐 하면은 이 교육대학에 무슨 어느 양반 선생님이 논문을 쓰라고 하는데 일기에 대한 논문을 쓰는데 학생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거냐에 대한 논문을 써라 이 칸닥해서 내가 잠깐 말을 진짜 거들다가 딱 보니까 큰일 났다 싶어요. 적어도 교육대학원에서요 학생을 지도하고 가르쳐야 될 스승을 양성해내는 자리에서 겨우 일기 쓰는데 어떻게 써야 되는가 하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으니 참 내 개인적으로는 귀절 초풍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만들었어요. 선생님들만이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어째서 걔가 어젯밤에 예를 들어서 어젯밤에 잠을 못 잤느냐 어제는 뭘 했느냐 반드시 이라 명상기를 적어오느라 명상은 뭐냐 니 혼자 가만히 생각한 것이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지도해보라고 걔가 어떻게 달라지겠는가. 참 내 주변에 오래 따른 선생님들로 하여금 한 10수년 동안 나를 따르는 선생님들이 지금 나한테 가져오는 해답이 있습니다. 학교 가서 제일 나쁜 반을 맡았답니다. 몇 해 동안. 뭐 평가문에는 점수 매기는 게 있다래요. 제일 나쁜 반에 갔는데 1, 2, 3등까지 나오고 하나도 답안지 못 쓰는 교실이 있다래요. 난 모르겠는데 답안지가 없어지더랍니다. 저에게 제 나름대로 이 사상을 받아간 선생님이 그 밑에 제자들에게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다. 이걸 내가 하나의 논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제 얘기를 듣고 내일부터 당장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이거 말이 다르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별하별 걸 가지고 저한테 주문 돕니다. 지금도 사랑해서. 네? 내 밑에 말이야 공부하는 같이 놈 중에는 이놈의 자식이 말이지 맨날 나먹고 훔치는 도배건점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고 묻기도 한다. 내가 시킨 방법으로 했더니 지금 괜찮다 하거든. 정답은 대부분 오거든. 옆에 놈 직접들이가 도대체 교실을 만드는 애가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시켰더니 당당하게 지금 괜찮다고 하거든. 왜냐? 오직 선생님들이 사고하는 방법, 교육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 서성의 상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염라대왕으로 돼서 염라대왕. 진짜 전설에 나오는 염라대왕님들이라 선생님들이. 만날 선악 심판이 나고, 저 법관이나 잡수라 가르쳐 가서. 저 보세요. 법관들 수북하게 많은데, 지금 제수들은 나날이 만원을 이루고 있어요. 내가 그래 법관님들한테 내가 강의하러 가거든요. 내가 물어보거든. 당신들이 그렇게 명석한 이런 내가 존경하는 법관님들 계시는데 어째서 김해 교도소가 터지락하고 날로 교도소를 드셔야 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참 심각하다는 거야. 왜 심각하냐? 세상에 의식 교육만 시키지 무의식 교육을 안 시키는 거야. 재범죄의식은 무의식에서 일어납니다, 선생님. 애들이 그 말 안 듣고 이런 놈들이 그놈이 무의식의 왕처라, 무의식. 이거의 무의식을 어떻게 하면 탑하고 이걸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깨게 해주느냐 하는 걸 선생님들은 이걸 지금 잡아가지고 바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요쯤 해놓고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요 서성이라 이럴 때 이 정자로 쓰면 서성살짝 이래 쓰지요. 서성사. 사 이랬는데 서성이라는 의미가 뭐냐 하는 것부터 우리는 서성의 의미를 일단은 머리에 팍 배가지고 이 집어넣어야 다녀야 됩니다. 지금 내가 아는 선생님들은 미안하지만 이자는 안 됩니다. 이자 가이드님은 돼요. 이거는 기술자. 아들 가르치는 기술자의 판사, 검사는 거기입니다. 판사, 검사, 사자. 미안합니다. 선생님들이 미안하지만 들어두십시오. 사실인데 뭐 어떡하는 거야. 사실인데. 이 서성사자가 되면 영적인 거거든. 영적인 서성사자입니다. 영적인 서성사자가 되자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있거든요. 첫째, 영적인 서성사는 이거는 약자가 이랬습니다. 영적인 서성자. 이거는 기사, 우리가 이건 물적인 기술이죠. 기술. 네? 기사죠. 쉽게 말하면 물적인 재단. 자, 그러면 첫째 영적인 서성이 되자면 뭐가 되어야 되느냐? 조사가 되어야 된다 이럽니다. 이 조사라고 하는 말은 진성을 길들이는 것, 조련사 이런 의미로 받아주면 되는 그보다는 더 이거는 숭고한 뜻을 가지죠. 첫째는 조사다. 첫째는 애들을 갖다 사람을 갖다 이렇게 진성 길들여서 잘 이렇게 조련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이 서성사자가 뭐 어떤 의미의 서성사자라고 하느냐. 두 번째는 반드시 응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응공이 뭐냐? 이 선생님들은 응공은 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 학부형들이 팁 잘 갖다 주지요. 받아도 됩니다, 이거. 이런 의미입니다만 조금 달라요, 이 응공. 예를 들어서, 저게 응공은 어떤 게냐 하면은, 내가 누구 집 아들을 이렇게 받았단 말입니다. 이놈아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려고 할 때 저놈에게 내가 무엇을 줄 수 있는가를 먼저 체크해가지고, 걔가 보면은 아주 그림을 잘 그리면은 그림에 대해서 내가 뭔가 어떤 지도, 음악을 잘하면 음악의 어떤 지도, 그러면 적성을 봐가지고 적성에 맞게끔 베풀어 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 보통 천인사라입니다. 여기에 있는 천은 하늘을 얘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천은 우주적인 차원, 전 인류, 그리고 사람 가면은 보통 우리가 대하는 우리 보통 인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주적인 차원과 인간적인 차원의 서성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이 세 차원 때문에 서성사라고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 서성은 반드시 영혼을 다스린다는 의미에서 서성사기 때문에 그 영혼을 어떻게 하면 저 높은 차원으로 끌어다 나르느냐 이래서 실제로 서성의 더 큰 뜻은 일로왕이라 이런다 하지. 일로. 사람을 끌어다가 저 짝에 갖다 주는 왕이다. 이런 뜻을 가진대요. 하문에서는 하재군하여 이래가지고 사재군하여 서성은 하나의 햇불과 같다. 이래서 햇불론으로 해놨는 그 지혜를 상징했을 뿐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앞으로 이 서성사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정리를 해요. 먼저 이 서성은 뭘 하는 사람이냐 하면은 우리가 말하는 교회 이 세 차원 아니습니까? 이 세 차원을 이렇게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밑에 교육은 뭐냐면 육체를 조련하는 걸 말합니다. 육체를 단련시키는 걸 말합니다. 이 글자의 교육이란 육자가 요 밑에 다를자가 아니고 살육자입니다. 그래서 살이라고 이른다 이 말이기 때문에 육체를 단련시키고 육체를 조련시키고 이럽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교육의 육은 몇 가지가 있는 첫째 요가가 있습니다. 인도의 요가가 있습니다. 이 요가 수행을 시키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우리가 말 바람직한 교육이 되지 않는 겁니다. 학교에서는 이제 체조로 하긴 있습니다만 체조는 다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요가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명상이 있고 그 다음에 도인법이라 이래서 이 도인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체조입니다. 도인법. 이거는 체조입니다. 체조. 도인법이 있고 도인법은 체조입니다. 이 세 차원이 아니고는 도저히 우리가 바람직한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가 없답니다. 나는 지금까지 제 주변에도 박사님들 중에 이 교육 전문가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이분들은 이제 교육학이라는 학을 가지고 전문 과목으로 들어가시다 보니까 그분들 논리와 저와 많은 이 차이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나는 나름대로의 이 각교, 종교, 설교 차원을 나름대로 서사로 영적으로 다 경험을 한 사람이라요, 사실. 선생님들처럼 아들을 단연간 오랫동안 안 해봤다 이러지만 안 해본 것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아시다시피 협회를 하고 항상 이런 얘기를 하러 다녔기 때문에 또 뿐만 아닙니다. 제가 이 병을 오랫동안 치료했기 때문에 병 치료하는 것이 사실은 선생님들 아들 가르치는 그 내단자라는 그 괴로움이라는 것이에요. 그 지혜가 무궁무진해야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성공하느냐 이 얘기로 들어가기 이전에 오늘 첫 시간에는 첫째 우리들 의식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가부터 공부를 해야만 초월의식으로 끌어주는 글자, 초월의식으로 끌어주는 글자가 과연 무엇을 어떻게 끌어주는가 하는 그 인간의 심령학 있잖아. 쉽게 말하면 심리학 차원의 하나의 이 지식이 없으면 곤란하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의 이 우리가 말하는 이 영혼이라 그럴까 마음이라는 이 세계는 쉽게 말하면 마음이라 해도 됩니다. 우리는 원래는 이자가 아닙니다만 편의상 이래 쓰겠습니다. 마음은 딱 절반 하나 가지고 이식과 무의식으로 되어 있다 이거죠. 이식, 무의식. 자, 이식, 무의식인데 지금 선생님들 교육은 뭐냐면 의식 교육입니다. 계속 그 의식을 교육합니다. 쉽게 말하면 의식 교육을 계속 시키면 뭐가 되냐? 마침내 스트레스 환자, 노이로제 환자가 되고 맙니다. 끝에 가면 다 미칩니다. 이래서 서구에, 저 독일이나 미국의 80%, 그 인류의 80%가 수면제 안정제나 먹으면 못 산답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렇게 발달된 민족이, 물리적으로 그렇게 발달된 민족이 왜 수면제를 먹어야 되죠? 정신병동실이 우리 한국은 내단자랍니다. 이게 왜 이렇습니까? 이게 교육의 잘못이다. 그 교육이 뭐냐면은 선생님들이 아들 가르치는 거는 계속 의식교육을 시켜요. 맞죠? 뭐 음악하고 뭘 외우고 어쩌고 하는 게 전부 의식교육이라 그거는.
선생님들 내면이나 나의 내면이나 성자의 내면이나 반드시 크게는 세 차원이 있어요. 의식과 무의식이 있다. 그러면 무의식 공부를 시키느냐? 무의식 공부는 하는 데가 없어요. 무의식 공부는 빵점만 넣는 건 100점 줘야 되는 게 무의식 공부거든. 쉽게 말하면. 그러니 그런 교육이 어디 있느냐 이래 되어 버리잖아. 여기서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식과 무의식 교육을 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글자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먼저 봐야 되거든요. 글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봅시다. 맨날 제가 예를 듭니다만 이 글자는 이걸 하늘천 이래서 모르면 하늘천자를 가르쳐 주거든요. 이 하늘천자는 절대로 실제 하늘천자는 아니지만 어린이들한테 하늘천 이라면 이 글자는 필요가 없습니다. 새파란 하늘을 봅니다. 이때 벌써 의식의 하늘로 들어가요. 맞죠? 그렇죠? 선생님 어머니 가면 어머니라는 글자를 보고 집에 어머니를 지금 그대로 산채로 그냥 슬라이드를 보지 않습니까? 영적. 그러면 글자를 초월했죠. 맞습니까? 이공불시.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뭐 산업교육 시험봐가 100점 맞아야 이제 학교 들어가고 이러니까 부처 없이 시대적으로 할 수 없이 이렇게 되긴 됐습니다만 진정한 의미의 교육은 모든 성자가 바른 교육은 문자의 지식이 아니었고 지식은 글자 외우는 거지만 그게 아니었고 그 글자를 듣고 좀 더 나쁜 자기 내면의 의식으로 끌어들이는 작업이었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내가 누구인가 하는 자기 확신이 지금 자꾸 서기 시작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 의식을 하게 되면 하늘 새파란 의식을 하늘을 의식하다 보면은 파란 하늘을 의식하다 보면은 파란 하늘은 없고 하늘이라는 생각만 그대로 뚜렷하게 남게 돼요. 보통 사람들이 다. 전에 새파란 하늘 생각하다가 새파란 하늘이 사라지면서 남는 건 의식만 남아요. 그 의식을 한 번 더 돌이켜보면은 이 돌이켜보는 방법은 어린이들한테는 힘들어서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더 빨리 들어갑니다. 세고는 하늘을 말하는 글자야. 하늘 알지? 예, 가거든. 저 하늘. 사탄은 하늘을 생각합니다. 이상한 게 있습니다. 사람이 누구든지요. 사물에서 생각이 바깥에 있는 사물에서 자기 내면의 의식으로 돌아가면 조용해집니다. 누구든지 조용해져요. 그때 정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한번 해보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해보자 해서 따지작 딱 써놓고는 이건 땅을 의미해. 땅이 뭐지? 이 땅요. 그 땅을 이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봐. 이래서 마음의 땅을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자꾸 교육을 처음부터 시겠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범죄의식이라는 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설령 막 죽이고 싶은 감정이 일어나더라도 그걸 물건처럼 보는 연습이 되어버렸어요. 여기서 교육의 심리학이라는 게 미묘한 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더 높은 초월로 들어가면은 하늘 천자를 보고 하늘을 생각하다가 생각한 의식을 한 번 더 돌이켜 느끼기 시작하면 그때 초월의식이 드러나서 문통이 됩니다. 글을 다 통하는데 과거에 공자님도 그렇게 공부를 하셨다 이래고 우리나라의 유명한 이런 모든 도학자들도 공부를 할 때에 여러 권의 책을 안 봤답니다. 하늘천자 한자 써놓고 3년이고 4년이고 바르고 앉았다고 하는 그 얘기가 있습니다. 따지자 하나를 놓고 3년이고 2년이고 그냥 바르고 앉았다 이랬어요. 그게 아니라 명상의 대상이었죠.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따지자 속으로 들어가서 이미 유천했느냐 그게 아니죠. 방금 얘기처럼 따지자는 어떻게 쓰든지 이걸 땅을 의미한다 이 말이거든. 그러면 땅을 일단은 땅 덩어리를 의식하든 흙을 시작하든 자기 고향을 생각하든 그 생각을 마침내 주시하다가 그야말로 세상의 물미를 다 깨달았다 이거든. 깨닫고 나면은 모든 글자가 다 알아져요. 또 이상하게도 이게 불가사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어떤 깨달음의 큰 대영역으로는 못 간다 하더라도 적어도 교육의 목적이 좀 더 지성스러워지는 감성세계에서 이성세계로 몰입시키는 쉽게 말하면 이성교육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이성교육의 지름길이었다 이거죠.
이성교육의 바로 목적이 어디 있느냐? 자기 내면을 성찰케 하는 거였는데, 다시 말하면 반조해관법입니다. 모든 것을 반조해관하는 교육을 시켜봤을 때, 제가 얼마 전에도 어느 선생님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중학교 선생님인데 부임을 받아갔더니 어쩐지 그 학생 때문에 집에 와서 밥을 못 먹겠더래요. 얼마나 자기를 괴롭히고 이상하게 애가 뻣뻣하고 하여간 뭐 이건 뭐 첫날 등하는 날부터 딱 뭔가 첫인상이 안 좋더래요. 이것이 얼마나 빼짝 말라가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애한테 학생 하나 때문에 막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중학교 선생님이 빼짝 말라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소화불량 그래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는 보통 선생은 우습게 보는 거 있잖아. 우습게 보니까 이 자식이 지 멋대로 이게 중학교 한 3학년 된 게 이게 대가리도 지 멋대로 하고 희한하게 하여간 선생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하고 싫어하는 행동만 골라만 하더래요. 심지어 선생은 걷는 모습까지도 흉내내요. 이 세상에 이거 쫓아가서 그냥 집 앞고 싶은 이 충동은 견딜 수 없는 거죠. 이거 학교 치우고 싶은데 어째만 되느냐 물어서 그러니까 첫째 교육대학을 나오든 교대를 나오든 뭔 대학을 나오든 첫째 그 교육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지식 부족이다. 이 지혜가 없어서 그래. 시킨다 일단 해보고 다음에 나한테서 들어봐. 어떻게 시켰는가 하면 내일부터 가가지고 부릴 필요도 없어. 항상 그놈한테 눈을 맞추지 말고 아랫도리 밑을 보라 이랬어요. 잠깐 가야가 이상한 포즈를 취하고 이상한 행동, 난잡한 행동, 아주 불경스러운 어떤 모습을 할 때 밑에 아랫도리 열 보라 했어. 성기를 보라 했어. 주시하고 한참 가만히 주시하고 있으라 했어. 첫날 딱 그러니까 이래더래요. 위에 들고 이래 설치 듣는 게 이상하게 이래더래요. 그래 지 밑에 뭐가 있는가 싶으니까 이래더라. 그 딸내미가 생명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조금 있으면 이제 다음 시간에 내가 인간 정신이 어떻게 이렇게 걷잡을 수 없고 산만하냐는 교육의 목적은 바로 성에 있다 하는 성제 교육을 계속 얘기했거든.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여기 프로이트 같은 양반이나 융 같은 양반이나 칼 융이나 세계 모든 정신철학자 그리고 모든 성자들이 성에다가 초점 맞춰놨어요. 성을 다스릴 줄 모르면 안 된다는 게 있어요. 자 그러니까 후에 와서 걔가 보니까 선생님 그때부터는 이런 게 아니라 보면은 지가 이렇게 밑에 자기 이렇게 밑을 보는 게 그 선생님 보면 그때부터는 이거 이상해지더라. 그래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또 같이 줬어. 불러 그 집에 부모한테 전화를 했어. 어머님 집에 따님이 좀 정신적으로 이런데 집에 아버지나 어머니가 혹시 서로 이렇게 정신적으로 뭐가 집에서 애에 대해서 좀 갈등이 없습니까? 집안에 어떻습니까? 조금 물어보라 그랬거든요. 집에 와서도 부모고 지 동생이고 그렇다는 게 아주 난장판이랍니다. 그래서 가한테 가서 이렇게 말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얘기를 하라고 같이 줬는가 하는. 너 밤에 자다 간간히 오줌 싸지 물어보라 했어요. 싼답니다. 고등학교, 중학교 3학년인데 2학년까지도 노다지 저 어머니가 그 밑에 이불간이라고 욕을 그래 봤대요. 정확하게 내가 알았지. 가는 밑만 보면 자절저 뿌리 오줌 싸는 것이 세상이 부끄럽거든. 저 선생님이 자꾸 뛰다 보니까 이게 겁이 나기 시작해. 그래서 가를 불러다가 이렇게 일러주라 했어요. 너 지금부터 고추, 마늘, 파 이런 걸 많이 먹지 마라.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먹지 마라. 네 먹으면은 네 정신이 산만해서 너 공부도 안 돼. 그리고 너 밑에 생리가 어떤 여자한테 같이 얘기해도 괜찮은데 너 생리에 문제가 생긴다. 그때 나중에 호소하더랍니다. 울면서 선생님 내가 잘못했다고. 선생님한테 내가 그동안 애민을 잘못했다고. 내 이 정말 숨은 나 아픈 마음 누구도 이걸 잡아서 병원에 가겠다고 자기 들어는 얘기할 때도 없고
상담한다 해서 네 이렇습니다 하고 누가 학교 와서 내가 상담도 못하던 걸 선생님이 바로 알아서 날 집어주셔가지고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해요. 자, 오정선 아들은 배꼽 밑에 그 은단을 붙이고 자면 돼요. 선생님들은 그걸 모르니까 못하는. 왜 이사만 이사입니까? 선생님들은 아까 조사입니다. 의사도 30살짜리 없다. 선생님들은 그야말로 야광모살이 돼야 됩니다. 선생님들 자신이 웬만한 병은 다 고쳐야 돼요. 예? 전번에 어느 선생님은 그랬대. 김 무슨 선생님. 그 내가 나무라는 책에 보면은 지랄 용천 얘기 쓴 거 있어. 그걸 보고 배구를 하다가 어떤 선생님이 휘딱 넘어갔다가 휘딱 넘어 뻗어뻗어 하는데 지랄 용천을 찔러라 그래서 누가 피죽하면 못 나온다 그러고 빈침을 빼주더래. 쿡지기 후닥닥 깨어나더라 그래. 그거 보세요. 책을 읽어도 내 책 같은 거 저런 걸 좀 읽어. 얘도 아니면 알도 못하는 거 그거 보세요. 지랄용천을 욕으로 선생님들 아주 알고 있고 아들 보고 지랄용천을 욕이라고 말을 하고 이런 이게 뭐가 교육입니까 도대체. 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다시 정의하는 이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의식교육은 뭐냐? 의식교육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 그냥 낮이 가르치고 수학 가르치고 이러면 의식교육, 음악 가르치고 기술 전부 의식이라. 포남대를 해야 되고 뭐 목줄만 쳐야 되고 이건 의식교육이 돼. 그러나 무의식교육을 쓰기입니다. 무의식교육은 뭡니까? 반드시 명상을 쓰게 되는데 명상 안 쓰기거든. 조용해. 조용해서 선생님 조용해. 밤지를 묻지 조용히 됩니까? 조용한 것은 절대로 국어 단어에 없어야 될 말들이 많아요. 공부 잘해라 없어야 되고 착해라 없어야 되고 네? 그걸 없어야 됩니다. 그 말은 조용해라 이 말은 단어가 없어야 됩니다. 조용한 거는 본래 말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그 말이 있습니까? 그러한 상태를 표현한 용어가 있으면 좋겠다 이 뜻에서 만들어졌겠지. 선생님이 명령할 수 있는 용어가 아니다 이 소리라. 조용하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애들을 조용하게 하는 비법으로 가르치게 내가 당장 써먹어보십시오. 꼼짝 못합니다. 한참 산만할 때 선생님들이 하시긴 해요. 가만히 서서 보는데 애들을 눈동자를 맞추면 안 돼요. 선생님들이 실패하는 게 왜 그러냐면 애들을 가르칠 때 애들 눈동자를 보면 안 돼. 반드시 미간을 봐야 돼. 미간 여기 보는 거야. 선생님이 사람은 누구든지 미간을 딱 보면 아가 팍 질려버립니다. 체면 걸려요. 달기고 뭐고 짐승들은 요래 해가지고 미간을 갖다가 손가락을 2번, 3번만 딱 체면 걸려. 발 요래도 가만히 있고 요래도 가만히 있어. 한번 해보라고. 자, 그러면은 무의식 공부를 무의식을 갖다가 잘 이걸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무의식 차원만은 이거를 발달시키는 방법이 이 교육의 체육입니다. 무의식 차원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밑에 교육이라는 체육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선생님들 운동의 시간에 반드시 있잖아요. 운동 시간에 그 아들 보고 좀 반듯하게 서라 이래서 차렷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차렷이라는 말은 위에 정신 차렷에서 정신을 빼버린 단어거든요. 자, 정신 차려서 차렷 간단 말이에요. 이 차려서 그 동사도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정사도 아닙니다. 동정을 초월한 용어인데 이 차렷이라고 하는 단계가 어디냐면 의식과 무의식의 단계인데 이거 중추성, 인간의 중추성을 자극하는 용어입니다. 이게 중추성. 인간의 중추성은 뭐냐면은 이런 반도체와 같습니다. 의식과 무의식을 마음대로 조율할 수 있는 기능작용을 합니다. 우리 몸에서는 위주신경계통이라고. 자, 차렷 이래면은 덮어놓고 선생님들은 부동자세라고만 자꾸 가르쳐 주는데 차렷이라고 할 때에 부동자세로 가르쳐 주지 말고 우리말로는 차렷이 중국말로는 시심입니다. 본디말로는 시심. 네 마음을 보라 가르쳐 줘야 됩니다. 마음을 보는 연습을 자꾸 가르쳐 주십시오. 마음을 보는 연습을 시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마음을 보느냐 처음부터 어떻게 하면 마음을 보느냐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두 학생이 싸웠을 때 선생님이 가가지고 누가 왜 그랬어?
누가 잘해서 잘못해서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점점 폭력이 되고 폭력만 정장하고 자꾸 쉽게 말하면 배타 정신만 정방을 쓰게 되고 선생님이 자꾸 이 세상의 전쟁을 조장하고 전쟁을 기르는 것밖에 안 됩니다. 선생님들은 뭐냐? 오직 모든 불균형을 균형으로 만들어주시는 조사시거든. 네? 쉽게 말하면 저울 눈금을 가지고 들고 저울대를 가지고 다니시는 어른들이라.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들 싸우면 누가 잘했나 잘못했나부터 심판해 가지고 저 때리고 이 가고. 이게 실패거든. 안 돼요. 딱 가서는 싸웠어? 싸웠는데 싸우면 안 싸우다가 입장 아무 말도 못하지 뭐. 싸운 게 어때? 싸운 게 어때? 이러면 한번 실험해 보세요. 아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어른보다도요, 내면은요, 더 아름답고, 더 부드럽고, 고와가지고요. 아무리 애들이 거칠고 못된 것 해도, 어른들 착한 마음보다는 낫습니다. 어른들 착한 마음에는 더럽고 추악한 때가 비덕비덕 붙었습니다. 어른들 일에 웃는 거 있잖아요. 그 웃음 속에는요, 무수한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들한테 수십 년 나이가 먹으면서 뭐냐, 강조하고 교활한 의식이 극도로 발달되어 있습니다. 순수성이라는 건 거의 없습니다. 이 선생님들만 딱 제하고. 이 선생님들은 안 그렇고 저 바깥에 있는 선생님들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보자고. 얼마나 얘들은 양심적인 거 알려면요. 싸워보니 어때? 공부 안 하는 아들이거든. 공부하기 싫죠? 선생님들이 옛날에는 하기 싫었어. 생각해보고. 하거든. 내 생각인데 선생님 생각이야. 왜냐하면 우리 아무것이가 잘 쓰면 좋겠어. 좀 있으면 이제 경락가 가르쳐줍니다. 잘 쓰면 좋겠어 이랬을 때도 그냥 그런 말만 하면 안 돼요. 어디 혈자리가 있어요. 그 혈자를 살살 뜯어내주고 만져주면서 그래야 죽을 때까지 안 입고 나중에 커가지고 은사님하고 찾아와서 한탕 어쨌든 누가 어른 교수님한테 그러더라. 제자가 왔잖아. 제자가 이 교감대가 왔는데 옛날에 말이야. 내 제자였는데 이 교감대가 한잔 받아주고 잔뜩 먹고 말지 뭐 정신적으로 이러더라고. 우리 부사님 요대 있는 양반 있어. 저도 그래. 저도 아주 지금까지 남는 양반 나 공부하는 책에 있는데 우리 선생님 윤정선 선생님에 대해서 참 그런 저희는 그 윤정선 선생님의 교육 방법은 선생님들이 꼭 한번 읽어보셔야 될 겁니다. 내가 그대로 적어놨습니다. 내가 그때 그 선생님한테 받은 그 충격으로 말하면 주먹을 극히 난 싸움 잘하는 건 아닌데 깡패들이 자꾸 벌싸움을 회사에 bom나끔을 기차 타고 다니니까 옛날에 많이 그런 거 당했죠. 뭐 선생님들은 많이 당했을 텐데 자꾸 뺏으니까 이거 아니라 그때 나중에 보기 수를 알았어. 이기든 저든 마음은 치고받고 싸워야만 그런 피해를 안 오더라고요. 그래, 아이고, 막 치는 걸 나도 배워가지고, 나도 100m 12초 끊었거든. 옛날에 그 12초 끊은 게 총원에서 나 따라오려면 별로 없더라고. 그렇게 내가 빨랐어요. 그런데 이게 어떠냐면, 한 5분까지는 어떤 놈이든지 나한테 보면 얻어 터지는데, 한 5분만 넘으면 힘이 빠져 못해. 그래서 그러나 저러나 이 싸움을 많이 해봤단 말이야. 그 우리 선생님 때문에 다시 안 싸웠어요. 어떤 게 손등에 났던지. 나를 선생님이 때리긴 했습니까? 뭐락하긴 했습니까? 그 친구, 그 무관심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 그 무관심은 원자 폭탄보다 무섭습니다. 잘 써있는 언제 한번 참고를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은 방금 내가 교육에 있어서는 이거는 체육이다 이렇게 했는데 체육의 훈련 중에 차렷이 기본이라는데 차렷이 바로 뭐냐? 의식과 무의식을 균형을 맞추는 작업을 한다. 그러면 의식의 차렷은 진정한 차렷은 뭐냐? 차렷했을 때 부동자세, 물론 부동자세를 하더라도 이 마음을 보라고 잘 주입을 쓰게 주셔야 됩니다. 마음을 보는 것이다. 집 생각나면 집 생각을 보고 응? 아프면 아픈 걸 보고 네 마음 지금 현재 심정을 보는 거야. 이래 가르쳐주면은 아들은 금방 알아요. 금방 마음 본다는 얘기가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도 지가 울고 싶고 집에 가고 싶고 공부하기 싫고 온갖 걸 너무 물건처럼 사실처럼 느끼거든. 우리보다도. 여기서 모든 게 나옵니다. 자, 바로 뭐가 문제냐 하면은 교육의 가장 어려운 게 뭐냐 하면은 의식과 무의식을 잘
잘 조율할 수 있는 중추성을 갖다가 발달시키는 겁니다. 중추성. 이걸 갖다 우리는 중도니 뭐 중용이니 이래가지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중추성을 합시다. 우리 신체에 있는 실제로 중추성의 감성대가 있거든. 그러면 이거를 발달시켜야만 의식과 무의식을 제대로 응용할 줄 안다 이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차렷이라는 이 자세는요, 사람이 이게 영혼을 갖다가 깊은 내면으로 가기도 하고 저 지옥의 아비지옥으로 들어갈 수 있는 혼란으로 빠뜨리가는 두 가지 장난이 일어나요. 그래서 일단은 이걸 나는 뭐냐면 균형, 우리말로 마음을 균형을 잡는 심이다 이래서 균형하고 심리인데 균형하고 심리를 갖다가 잘 기르는 방법이 뭐냐? 자꾸 외줄타기치기라는 겁니다. 지금도 학교 가면 그거 있지요? 외다리 건너가는 거. 이거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아들 벌 줄 일이 꼭 있었을 때 벌로 주면 벌이라는 개념으로 주지 마시고 너는 심지 자꾸 선생님도 마음 괴롭히고 옆에 있는 애들도 괴롭히고 이러잖아. 너도 안 좋지? 그러면 너는 왜 그러냐? 한껏이 너는 참 착해. 너도 앞으로 성자가 될 수 있고 네 마음은 굉장히 우리는 다 순수하고 숭고하고 참 신선한 영혼을 다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네 영혼이 어딘가 문제가 조금 있어서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마음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한쪽 발 이렇게 들미가지고 평면부 이걸 치입니다. 하여간 한쪽 다리 들고 이렇게 외나무 다리 시키는 걸 자꾸 연습을 하면은 균형심이 발달해서 선악 분별을 기가 막히게 잘해가지고 자기 선악의 마음을 자기의 스스로 다시 한번 해보세요. 이거보다 더 이제 고도로 올라가면 아주 고도의 영감을 필요한 사람이 있거든요. 태권도라든가 어떤 그야말로 무사들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로 들어가면 발가락 하나로 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외줄타기를 새끼 그러는 거 있잖아요. 이걸 타야 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외줄 타보면 어떠냐 하면은 보세요. 이거 자기 균형 맞추는 균형심이라는 게 학교 교육으로 됩니까? 네? 대학 나온 사람은 잘 타겠네. 이거 잘하겠네. 그럼. 이게 의식과 무의식이 제가 스스로 알아서 이게 바로 의식과 무의식을 개발하기라는 겁니다. 인간 내면에 있는 의식과 무의식을 개발하는 이 균형학, 쉽게 말하면 균형학의 체형술. 균형학의 체형술이 다름이 아니라 요가로 시작됐습니다만 요가거든요. 이 요가인데 요가는 뭐 기원전 벌써 2000년 전부터 이거는 인도에서 전해 내려왔고 요가를 필수 교육의 필수 과목으로 넣은 이유가 여기 있거든요. 물론 그 요가가 너무 전문화돼 가지고 어렵습니다만 이것도 하나의 요가거든요. 꼭 뭐 그 어려운 것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제 경험에 의하면은 어린이들 말을 지극히 안 듣고 이런 아들 있지 않습니까? 아주 산만해서 겁잡지 못하는 아들에게는 잠깐이라도 이렇게 이걸 결과부절하게 다리 위에 꼬는 연습을 자꾸 좀 시켜보세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걸 꼬게 되면은 뒤에 이 뒤에 자골방이 또 벌어지게 돼 있어요. 자골방이 늘어지게 되면 이 방광경이란 신경이 올라가는 게 있는데 그게 애들은 왜 산만하고 날뛰느냐 하면은 아들은 지금 이 밑에 성이 이게 발달되질 않았거든요. 성은 발달되질 않았지만은 이 기가 밑에 있는 기가 너무 왕성하니까 이것을 걷잡지를 못해서 바깥으로 발산하는 방법이 선생님들 보기에는 대단히 불안하고 산만해요. 또 반대로 이것이 요새 이제 오늘도 어느 학부모 울고 갔는데 그 딸내미가 갑자기 어느 날 막 저 학교가 담배를 피우고 막 이래 불안하고 막 다니고 희한하게 지금 요새 뭐 집을 나가가지고 그러질 안 하고 막 부모가 얘를 다 태우더라고. 그게 뭐냐면 갑자기 중학교 2학년인데 그렇다 해요. 일찍이 이것이 성을 아는 수가 있어요. 생리가 이걸 알게 되면 그때부터 정신적으로 저런 질환을 가져오거든요. 그러면 이걸 바로 잡을 수 있는 길이 나는 여러 가지 약물법도 아니까 일러줬습니다만 이제 괜찮냐 그렇지 이제 밑에서 들어보면 알지. 대개 난 전문가니까 내 시킨다라면 그 집에 돌아오고 괜찮아요. 그것도 하나의 정신적인 어떤 충격, 꼭 어떤 약물법 아니면 어떤 부적법이라 해서 신비하게 다루는 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기는 선생님들이 애들에게 당장 가서 해볼 수 있는 것은 옛날 뭐 손들어 이러면 이게 벌이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요. 지금부터 선생님들이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해야 될 작업이 너무 많습니다.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가르친 교육의 관념을 두드려 부숴야 됩니다.
여태까지 해왔던 교육을 그 관계를 전부 없애버려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신사고 시대 지금 새로운 아들을 다시 길이 없습니다. 요즘 아들은요 나면서부터 반항의식을 가지고 나와요. 그 이유가 태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신혼방 문제라요. 요즘은 전부 핵가족 돼가지고 반나절 지 마누라한테 붙어잡니다. 임신했을 땐 적어도 저때 가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그가 수습거려요. 뱃속에 있으면서 너 두고 보자 합니다. 나오면 지혜를 미워해요. 뱃속에 들어갈 때도 미워한답니다. 우리 영혼이. 이게 생각해보세요. 6.25 사변 나서 이후에 판자집 살 때 모두 포개 잤다고 포개. 요즘은 또 너무 살기 좋으니까 지대로 시집 상계 가고는 지대로 와서 지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붙어야 하는 거예요. 네? 임신해가 되면 아가 뱃속에서 거꾸로 처박히는데 밤낮으로 그 붙어가 지 마음대로 지적을 안에서 얼마나 애가 미워하는지 모른다고 돼 있어요. 그거 보면 태교하게. 나오면서부터 부모를 미워하기 시작했던 거야. 그러니까 스승님들을 보기 싫은 거야. 말 듣기 돼 있진 않아요. 정신적으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지금 되겠는가 하는 걸 지금 내가 얘기하자는 게 신사후시대 교육이에요. 이 신사후시대 교육은 뭐냐, 여태까지 교육 방법까지는 안 된다 이 얘기죠. 사실 지금까지 교육이 안 된 건 아니라 60년대까지는 그래도 써먹었습니다. 왜? 너무 쉽게 말하면 위계해서가 아니라 질서, 무질서 속에 살아온 어떤 그런 방황, 공황기가 있습니까? 이것을 안정시키는 데는 상당히 많은 교육이 기여했습니다. 지금 산업 비만침 하는 것도 엄청난 기여를 했죠. 그렇지만 지금 오는 아들한테는 지금 그 방법은 지금 했다가는 아들 다 미치게 만들어요. 다 지금 다 지쳐나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방법을 쓰지 말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교적으로는 영적으로 다스리는 법이 있는데 아까처럼 깨닫게 하는 종교적으로 들어가는 법,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설교적인 방법, 지금 학교 선생님들하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육적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이제 아까 요가라든가, 요가, 체조, 도인법. 일종의 체조들인데 그 도인법이죠. 그런데 거기서 재밌는 게 또 뭐가 있느냐면, 저 음악과 미술이 안 있습니까? 음악과 미술이 그 체조에 들어가요. 음악과 미술이 교육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육은 뭐냐면 아까 무의식을 발달시킨다 이랬거든요. 무의식을 발달시키면은 어떤 의미냐, 아름답고 풍요롭게 만들지요. 무의식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체로입니다만 이게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많이 배운 지성인의 그 여성님들은 시집을 가면 불행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절대적으로 우주적 진리의 차원에 보더라도 여자는 50%는 바보스러워야 가장 매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배워놓으니까 100% 이거는 전부 머리가 너무 깨어있어요. 유식해요. 여기 있는 선생님 얼굴에는 하나도 그런 게 없는데 내가 보니까 참 똑똑한 사람은 못 삽니다. 들고 못 삽니다. 기절 초통합니다. 남자. 이틀만 자고 나면 보면 살이 미끄러서 수술 빠져. 너무 똑똑한 여자 겁나요 이거. 그러니까 사람은 바보스러워야 되는 바보가 미덕인데, 에? 아니 뭐 선생님도 그렇잖아. 집에 가면 뭐 마누라 뭐 똑똑하고 되고 뭐 학점 매긴 뭐 들고 살아요. 될 수 있으면 잔소리 좀 덜하고 말이죠. 무식한 듯 한 게 이쁘잖아. 이런 빌어먹을 놈이 이랬나. 이게 내 빌어먹는다 하는 게. 이게 잘못됐다 이기지. 이걸 바로잡아야 된다 이기라요. 이걸 학교 교육을 통해서 어릴 때 이걸 미덕, 무의식 쉽게 말하면 바보의 미덕, 바보의 미덕 덕성론을, 바보 덕성론을 피해야 되거든요. 실제로 바보란 말은 뭐냐면 보는 것이 보배다 이 말입니다. 우리말로. 보는 것이 보배다 이 소리를 바보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보가 바보 온다면 바보가 뭐냐? 멍청하니 뭐라고 하면 이렇게 그 상대를 보고 그 다음에 자기를 보고 지 마음 멍청하고 눈물을 보고 앉았어요. 뚝뚝 떨면서 이렇게 가만히 있어. 그 보는 자는 삼보라 바로 보배라 깨달은 각자. 여기서 우리는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식과 무의식 교육에서 일단은 오늘은 교에서 이제 깨닫는 얘기로 이제 앞으로 장황히 얘기도 하면서 학위를 교자 얘기, 육자 얘기를 같이 더불어 하랍니다. 왜냐하면 수학 시간에 수학만 쭉 한다는 것보다도 그렇진 않고 이건 그럴 수가 없습니다. 교육은 아들 가르치다 보면은 제자들은 지금 무의식으로서 끌어들일 필요가 있거든요.
무의식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에 가장 쉬운 게 있습니다. 아들이 정신이 산만한 건 무의식으로 집어넣어줘야 되거든. 그때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러면 주목하면 더 안 해요. 주목하면 더 안 합니다. 선생님이 공연히 하늘에 이렇게 치다봐. 이 자식들이 지금 뭘 하나 선생님 뭘 자꾸 쳐다봐 이래. 멍청하게 치다보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방법을 썼어요. 이래서 앞으로 이 깨달은 분들은 이 교육 논리가 굉장합니다. 묵시적인 방법. 교육의 방법이 묵시교육이 제일 무섭습니다. 묵시록이라는 거 있잖아요. 묵시적인 거. 그 다음에 또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그보다 더 무서운 교육이 뭐냐 하면은 묵시라고 하는 건 참 그냥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볼 때 선생님들 참 큰일 나요. 아들하고 눈 맞추지 마세요. 애들한테는 독이 굉장히 많아요. 이 시력이 더 강해요. 선생님들은 지금 한 5볼 떠나요. 가다 한 10볼 떠나요. 선생님들이 치요. 그게 몸에 기가 쑥쑥 빠져. 잠깐 집에 걸어갈 때 그 등중에 다리가 ጨ거려. 아들 독기에 치여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미간을 탁 봐야 됩니다. 미간을 보면 저짝에 나한테 방사선이 그놈은 내 속으로 들어가는 기라. 스승님은 그래도 불쌍하고 가련한 음식 인간 좀 되라 하는 이런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저 선생님이 이 자식은 선생님 뭐 욕을 한다면 심하면 뒤져라 본다. 그러면 뭐 어떤 병이 막 생기고 이래거든. 이 묵시적인 방법. 그 다음에 신어가 있어. 신어. 몸으로 말하는 거. 몸으로 말하는 게 있는데 몸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공연히 선생님이 손을 하나 들고 이렇게 있는 거야. 그 자들이 갑자기 손을 이렇게 들고 있을까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하늘을 이렇게 이 여자 떼지기까지 어째까지 관계 하늘을 이렇게 볼게. 그 멍청이들이 또 하늘을 이렇게 보는 거야. 어디로 실실이 그날 몸으로 가는 거야. 어디 해변가 갔거든. 해변가 가가지고 할머니 실망하게 해변가 왜 하나씩 봐요. 그걸 또 가만히 보고 이제 있는 거야. 그거 아니 땅에다가 뭔 글을 막 쓰는 그게 부정요법이야. 자, 처음에는 묵시요법이 있고 몸으로 말하는 요법이 있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뜻으로 말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걸 이어, 신어, 이어 이랍니다. 신어, 이어, 묵시. 앞으로 이러한 교육론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름대로 말씀을 드려가지고 앞으로 얼마나 갈란지 좀 듣고 한번 선생님들이 이걸 정리를 한번 잘 해보십시오. 저는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체계가 없게 하나 그렇다고 교과서를 제가 만들 수도 없고 아직은 은학하는 일이 많아서 그랬으면 좋겠는데 마음은 항상 먹고 있었습니다. 다른 분명히 알고 내가 그동안에 많은 선생님들 아픈 마음 전화가 오면은 이렇게 해보시오 해가 성공했거든요. 옆에 아들 자꾸 헐뜯고 욕하고 선생님요 야 자꾸 어찌요 하고 일러주지요. 가 반드시 피부병을 가지고 있어요. 조사해보세요. 지가 안 그러면 제 어머니 아버지가 있어요. 그거 안 났습니다. 그거 그때 가보고 너 피부병 괴로운 거 없나 하면 왜 선생님 나 자꾸 밤마다 괴로워 네 남을 헐뜯고 비방하면 그 괴로운 병이 영원히 안 나 이러면 다시는 안 해요. 이건 뭘 몰라.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앞으로 이제 교육에 대충 얘기를 하자면 아마 교육이라는 얘기를 가지고 상당히 가다가 그 다음에 가서는 다시락하니 내가 뭘 알아야 되거든. 지기지피 백전백승이라고 저놈하고 싸우기자면 관상학 얘기를 먼저 또 그 다음에 할 겁니다. 인간은 상학을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 인간의 꼴을 보고 인간의 생긴 틀을 보고 제 사람의 신령은 어떤 종자인가를 일단 읽게 하는 이 방법을 일단은 관상학을 제가 또 말씀드릴 겁니다. 관상학 그거 끝나고 나면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정말 선생님들 자신이 애를 갖다가 마음대로 이 영혼을 갖다가 천당도 보내고 지옥도 보내고 그 마음대로 이 식의 여행을 씌울 수 있는 삼매론법, 삼매법을 이걸 말씀드리려 합니다. 실제로 해보시면 가능합니다. 하는 방법은 아주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아까 이건 몸으로 손가락을 이렇게 지우하는 방법 또 예를 들면은 가가 지금 평소에 선생님 나 머리가 만날 잘 아파요 이랬을 때 선생님이 머리를 만져주는 방법도 좋지만은 야간 머리가 어디서 아픈가를 먼저 선생님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대체로 어린이가 머리가 많이 아프다 그러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그 원인이 가 발을 신발을 한번 봐야 됩니다. 신발을 조사해 보면은 반드시 앞이 많이 딸려 나가 있고 앞이 많이 딸려 나가는 그 머리가 생겨나 아파요. 뒤가 많이 딸려 나 있어 옆이 많이 딸려 나더니 머리가 아파요. 이게 야는 방광에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좀 일부한 게 소변에 장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거든. 그러면 이런 아들은 어떻게 무슨 음식을 먹으라 하면은 고기 낫거든. 그럴 때 만져줘도 선생님들이 아무리 기억하면 엉덩이를 탁 때리잖아. 엉덩이. 네? 엉덩이를 탁 때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 엉덩이는 뭐냐 하면
이거는 국방부, 이건 그 서울의 국방부고 난 이걸 야정부 사령부라 이래, 야정부 사령부. 그렇기 때문에 이 야정부 사령부가 뭐 전투하는 자거든, 여기는 명령 실전하는 자리거든. 여기서 탁탁하기 때문에, 아이고, 이놈 자식, 툭툭 이분 때리면. 선생님들이 마음속으로 사랑하고 정말로 이 자식을 이만 만들려고 탁탁 사랑을 애를 때렸을 때, 진정한 내가 아닌 거 있잖아. 내가 아니면 이놈의 자식하고 탁탁 이랬을 때, 가는 나중에 커가지고 어른 되면 선생님 반드시 찾아와요. 스승의 날 분명히 찾아와요. 그건 왜냐하면은, 그때 맞고부터 저는 머리 아픈 게 원래가 없어. 그리고 만날, 이름 따서 오줌을 만날 싸고 이래. 초등학교 먼저 오줌 많이 쌉니다. 아이고, 이놈의 자식 보자. 오줌 싸는 거 건지. 너 이놈 집에가. 아가 이상하게 자꾸 사사건건이 밥 먹을 때 아들하고 싸우는 아들 있어. 이제 학교에서 밥까지 주대. 나는 그래 이것도 웃기는 얘기라. 학교에서 밥까지 줄지 뭐 있어. 그래. 저 집에 밥 다 있는 거야. 이것도 교육적 차원이라고 해서 하시는 건 모르겠는데 이게 말이 안 돼요. 자식은 이 아들 때는 어디가 많이 고장나는 거 하면은 심성하고 심소가 돼가지고 밑에 이 소변 방광계가 아들이 나빠요. 그렇기 때문에 탈장까지 오고 밑으로 쑥 빠져가지고 밑으로 내려가고 막 이런다 보니까. 그래 아들이 하나가도 배를 잘 아프다 그러죠. 왜? 배 아프다 소리를 잘 하는 이유가 이 장 때문에 그래요. 이 장이 그러면 어떠냐 하면 항상 몸이 막 소져가서 막 학교 앉아서 공부를 하면 막 이래야 돼요. 왜냐면 자기도 모르게 건질기를 못 견디는 기라. 그래서 아들 막 이럴 때는 나 똑바로 앉아 이러지 마라. 왜냐면 가는 스스로 자기가 자기 몸을 컨트롤하고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깊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너는 그러면은 이렇게 해봐. 괜찮아. 그때 그렇거든. 이 밑에 있잖아. 발바닥 어디를 이렇게 꼭꼭 만지봐. 그러면은 너 이렇게 앉으면 몸이 편해져. 이래가지고 스스로 자기가 자기 몸을 이렇게 어디를 급소를 눌려가지고 자기 자신을 다스리게 해주는 이러한 선생님들의 지경이 있으셔야만 애들이 바로 교육이 될 것이다 하는 게 내가 앞으로 계속 얘기할 문제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뭔지 좀 앞뒤가 안 맞고 정리가 안 되는 거지만은 선생님들은 현명하신 게 높여 정리를 잘하시고 아니 높은 필요 없으니 머리로 정리를 해가지고 내일부터 당연한 써먹어 보십시오. 써먹어 보면은 희한하고 이제 곧 관상학을 배우면요 애들 모양까지 보고 금방 읽기 때문에 아주 쉽습니다. 선생님들은 수십 년만 내가 이제 어제가 읽잖아. 아이고 저 새끼는 어떻게 했다 다 알지 뭐. 알지만은 그렇게 아는 것보다는 벌써 꼴을 보고 상을 보고 저건 어떻게가 하는 곡이 조금 붙으면은 전에 한 50% 맞은 것 같으면 100% 맞지. 점쟁이 뭐 뷰티라 경험하는 게 점쟁이 그렇게 이게 아마 앞으로 제가 교육 선생님들과 나누고 싶은 얘기고 또 이게 내일부터 당장 한번 써먹어 보실 거는 아들하고 눈 맞추지 않은 방법부터 한번 써보시고 그리고 묵시록부터 먼저 써보십시오. 입시적으로 이렇게 먼저 할 거는요 이상하게 하다 막 옆에 아들 이렇게 막 소잡아서 이 가는 아들이 있어요. 산만하게 가는 아들을 자꾸 선생님들이 가슴을 이렇게 보는 게 좋아요. 선생님 볼 때 가슴을 이렇게 보여요. 네 양심은 문제다. 네 마음 안정을 못한다 했더니 그 선생님 초점을 보고 맞춰줘야 되거든요. 여기다. 뭐 단중이라는 자리가 있는데 딱 그거 아니라도 돼요. 단중이라는 거. 그래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애가 막 너무 난삽하고 막 불안하고 와가 좀 이상한 아는 아빠 있지만 밑에 꼬치를 맞춰주면 돼요. 꼬치다 이렇게 한참 보고 있으면요 아가 막 어쩔 줄을 몰라요. 대개는 거기서부터 정신을 자기 자신을 주체하기 시작합니다. 아들 까불 아들 보면 지 주체는 못하잖아. 왜? 자기 자신 주체 파악을 못하잖아. 근데 희한하게 꼬치를 주시하면 주체 파악을 해요. 이거는 소중한 줄 아는 거거든요. 그 이런 방법을 쓰십시오. 쓰시고 고개를 이렇게 심하게 들거든요. 이런 아들이 있거든. 아들 때부터 이 고개에 넘어가 이게 부모한테 반항하고 스승한테 반항하고 대듭니다. 백발백중 다 그래요. 그건 왜 그러냐면 간이 심장보다 높아서 그래요. 이 오장육부 사진을 찍어보면요 자꾸 훅 치는 아들은요 보면은 간이 보면은 오른쪽으로 보통 간이 우째는 오른쪽에 있거든. 오른쪽에 있는데 이놈이 우째다 보면은 심장 쪽으로 이제 좌측으로 많이 기울는 아들이 있어요. 또 심장이 보면 자꾸 도백건성이 있고 이상하게 삐딱하게 나가는 아는 보면 심장이 약간 오른쪽으로 갸우뚱하게 있어요. 이런 아들은 자꾸 뭘 훔치고 거짓말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 거짓말 하지 마라 하지 마시고 거짓말을 바로잡아줘야 된다고. 하지 마라 해서는 안 돼요. 거짓말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가로 어떻게 체형 조절을 지켜야 되는데 그게 요가. 요가에서 어떤 자세가 그 심장이 반듯하고 간이 반듯하고 그런 게 있어. 예? 어떤 체형을 하면 어떻고 이제 그게 이제 도인술인데 앞으로 선생님들 저와 더불어 좀 고생 좀 하도록
제 얘기는 두서없더라도 바로 잡아주십시오. 고맙습니다.